자, 많은 분들이 투자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면 실패담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YTD 수익률 153%를 낸 사람이 과연 깡통을 찬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하기가 마음 아파서 그렇지 다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2020년에 이런 기사를 하나 보게 됩니다. 신에게 12척이 있습니다. HMM 흑자 전환 승부수 띄운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 선단을 앞세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게 올해 HMM의 흑자 전환 계획의 골자다. 2020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간 적자를 보던 현대상선이 흑자 전환한다고 2020년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또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모든 선종이 최악이고 해운업계 길어지는 코로나에 휘청거린다. 원가도 안 나온다. 벌크 선사 관계자는 선사들은 BDI가 적어도 1000이 넘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원가라도 내면 다행인 수준이다. 회복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 지수가 976, 2020년이죠. 그리고 평균 지수가 6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이 넘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업황이 최악이라는 얘기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이 HMM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진짜로 올해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장기간 적자인 이런 산업에서 한번 사이클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HMM에 엄청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흑자 전환하기 전에 바닥권에서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다면 이거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2020년 5월 15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HMM 1분기 영업 손실 20억 원 선방했다. 평균적으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손실이던 회사가 1분기에 20억 손실이면 올해 진짜로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자, 이때 5월 14일 15일부터 5월 22일 이 윗꼬리가 나오는 날까지 거의 매일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사자마자 이렇게 매일같이 상승을 해서 5,600원대가 나올 때까지 매일 상승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시 갸꿀이다. 요즘에는 그냥 내가 사면 다 가는가 보구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5,000원대 요때 싹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니까 어떻게 될까요? 파니까 또 매일 빠지죠. 이렇게 제가 파니까 빠지는 걸 보면서 내가 세력인가? 주식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흐뭇하게 하면서 빠지는 주가를 보면서 치킨도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2020년 10월까지 주가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횡보했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시장에서 해운업이 되겠냐, 그동안 적자 본 게 몇 년인데 일시적으로 흑자 전환 한번 해가지고 돈이 되겠냐, 뭐 이런 논리들이 서로 팽배할 때 2020년 10월에 6,000원 후반부터 7,000원 초반에 제가 판 가격보다 훨씬 높게 또 삽니다. 또 사니까 어떻게 되죠? 또 올라가네. 매일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할 때, 이때가 5일선과의 갭이 뜨면서 윗꼬리가 발생했죠. 시장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할 때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하고 주식을 전량 매도합니다. 주식을 전량 매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약간 하락하는 듯해서 역시 또 이번에 내가 맞았구나, 이제 이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자 하니까 이게 몇 개월 있다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현대상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현대상선이 뭐 주도주네, 뭐 바다 위에 테슬라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떠돌길래 주가를 한번 봤더니 제 기준에 3,000원짜리였던 주식이 15,000원 된 것도 신기했는데, 이게 요때입니다. 제가 요때 사가지고 요때 판 거죠. 이것도 신기했는데 3만원을 넘어서 51,000원까지 갑니다. 누가 내 계좌를 보고 있나 싶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뭐 나는 수익 냈으니까 그래도 마음속으로 꽤 괜찮았던 건 알서포트, 언택트, 2차전지, 해운까지 전반적으로 수익을 꽤 보고 있던 찰나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물론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51,000원까지 제가 계속 보유를 했었다면 아마 지금 스위스 어딘가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겠죠. 자, 여기서 멈추고 이제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 해운이 가는데 바다에서 해운이 가면 결국에
배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과 함께 조선주는 어떻게 되지? 해운도 흑자 전환했는데 조선도 한번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처음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제가 아는 정말 큰 부자 선생님 중에 조선주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조선을 수년간 외쳤는데 조선이 잘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시클리컬이나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손실 중이었을 거거든요. 남들 손실 볼 때 사가지고 이제 턴어라운드 할 때 내가 팔고 나오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식도 아니고 지주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HD 현대죠. 제가 살 때는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지주사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주사인데 현대 로보틱스를 물적 분할하기 전 현대중공업 지주로 있을 때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조선 해양 부문도 가지고 있고 정유 부문, 현대 오일뱅크를 가지고 있죠. 이때 당시에 S오일이 굉장히 큰 버프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가도 상승하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현대 오일뱅크를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도 리레이팅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선박 서비스 부문, 전기전자 뭐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주사의 리레이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주사들 너무 싼 거 아니냐. 버크셔 해서웨이 봐라. 뭐 이런 얘기를 듣지 말았어야 됐는데 HD 현대를 사게 됩니다. 언제부터? 바로 이때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반등했다 다시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면서 이게 보통 이런 패턴이 이런 레지스탕스 존을 돌파하면서 추세 상승이 나오고 다시 눌림을 줬다가 다시 가게 되는 이런 우상향하는 그림을 상상하면서 제가 HD 현대 그래 이것도 리레이팅 받으면 한 15만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보세요. 비슷한 시기에 SOL도 비슷하게 조정을 받았다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HD 현대 된다. 요때입니다. 요때 눌림목 이후에 주가를 매수하면 당연히 상승할 수 있다 하고 요때부터 떨어질 때 조금씩 사기 시작하다가 수년간 조선업을 커버하던 조선업 애널리스트가 방송에 나와서 락바텀 수준이다. 너무 싸다. 이건 15만원 가야 된다라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애널리스트 분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20분 정도 통화를 하고 역시 이분의 의견과는 별도로 제 생각 역시 이 의견이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을 것이다 하면서 6만원대부터 사기 시작해서 가격이 빠지면 제가 보통 잘 사지 않는데 가격이 빠져도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이 시장에서 헐값에 거래된다. 이게 바로 버핏이 얘기하는 담배꽁초 주식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을 더 샀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이평선이 깨지면서 제 원칙과 함께 손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시죠?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10% 조금 넘는 손절이었는데 요게 자동차 한 대 값, 세단 한 대 값을 날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빠집니다. 끝없이 빠져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HD 현대가 한번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대주주의 지분 상속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한번 해결되면 언젠가 한번 이게 갈 텐데 계속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세 경영에 대해서도 답답한 부분이 많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빠른 증여 후에 전문 경영인을 섭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고집을 부릴수록 손해만 커진다. 시장과 싸우지 말라. 당신이 옳고 시장이 틀렸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런 격언을 남기셨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이 HD 현대중공업 지주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처음 계좌 개설을 하고 트레이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단타, 스캘핑으로 시작해서 모멘텀 투자도 하고 수년간 물려있어 보기도 하고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그 돈을 쪼개서 다 잃을 때까지 테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이 커지면서부터는 반토막 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12년간 투자하면서 자부심인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구 바이오스페이스 인바디에서 2014년에 크게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 해에 크게 실패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간 제가 실패했던 사례들을 보면 바닥에서 싸게 잡으려고 하다가 지하실로 가고 그 밑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또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벌고 나서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간과해서 일어난 일들이 좀 있습니다. 2015년에는
아프리카 TV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15년 여름에 조정이 시작되고 요때 제가 처음 매수를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있기는 했는데 이 변동성을 제가 이겨낼 수가 없었고 모멘텀 투자 또는 스윙 투자라고 하죠. 이런 포지션이 저에게는 익숙했기 때문에 짧게는 한 분기에서 길게는 7, 8분기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이 제가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투자를 합니다. 2015년에 이렇게 조정이 시작되고 이게 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 됐는데 여기서 사자마자 이렇게 잠깐 가격이 상승했다가 여기서 팔아버렸어야 됐는데 2013년부터 아프리카 TV의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팔지 않고 다시 기다립니다. 여기서 큰 우를 범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사게 됩니다. 크게 보면 이게 기술적으로는 쌍바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대세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나리오와는 전혀 반대로 갔죠. 쭉 하락을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휩쏘다. 한번 빠지고 나서 다시 대세 상승 N자 파동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는 하염없이 더 빠지고 빨간 네모박스 구간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 전년에 벌었던 돈을 대부분 다 손실 보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약 20%에서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았고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이나 제가 현재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어닝 모멘텀 전략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해서 더 큰 손실을 냈던 종목이 바로 이 아프리카 TV입니다. 이렇게 제가 팔고 나서 조금 더 빠지는 듯 했지만 마치 누군가 제 계좌를 지켜보고 있듯이 다음 해에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보다 너무 빠른 관심을 가졌고 추세에 맞서게 됐던 마음이 아팠던 그런 투자 실패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바텀 피싱을 할 때에는 원칙적인 손절과 추가적인 비중을 높일 때에도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확실한 실적 모멘텀을 보여줄 때 피라미딩 해야 된다는 교훈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19년 초반에 아프리카 TV에 관심을 갖게 됐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투자를 했던 종목 또한 아프리카 TV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투자 실패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수가 없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MDD 최대 손실 낙폭을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나는 마이너스 30%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절반 수준인 약 15% 정도가 최대 손실률일 확률이 높습니다. 비중을 크게 손실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내 평균 손실률을 잘 이해하고 내가 사기만 하면 약 10%에서 15% 정도 빠진다 싶으면 천병을 세워놓고 1% 정도만 사신 후에 약 마이너스 10% 정도가 되면 원래 사려고 했던 금액의 5, 60% 정도를 사시고 가격이 상승할 때 추세를 다시 전환해서 상승 추세로 갈 때 나머지 4, 50% 정도를 사시면 승률이 생각보다 높아질 겁니다. 자신의 MDD와 평균 손실률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이기는 것이 진짜로 이기는 전략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지난번 이 영상 있죠. 투자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는 마이너스 16%, 코스닥은 약 마이너스 22%가 평균 MDD입니다. 시장이 이 정도 빠지고 나서 투자할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큰 실패를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